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대단한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이지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야기입니다. 멀고도 먼 나라, 인도. 인구가 무려 10억 명에 이르는 거대한 나라, 인도 대륙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자동차들이 누비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도 그냥 굴러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인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국민차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어깨가 으쓱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인도라고 하면 코끼리, 겐지스강, 그리고 머리에 짐을 이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인도가 지금은 어떤 나라가 되었느냐?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그리고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입니다. 일본도, 독일도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큰 시장으로 인도가 우뚝 솟아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거대한 인도 시장에서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등은 인도 현지 회사인 마루티 스즈키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2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입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일본의 도요타도, 독일의 벤츠와 BMW도, 미국의 GM과 포드도 다 제치고 우리 현대차가 인도에서 2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기아 자동차까지 합치면 인도에서 팔리는 자동차 5대 중에 한 대는 우리 대한민국 차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우리 현대차와 기아차가 어떻게 그 멀고도 낯선 인도 땅에 가서 인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천천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으실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화면 아래에 있는 빨간 좋아요 버튼끈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손가락 한 번이면 됩니다. 그 작은 손길이 우리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큰 마음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그러니까 1996년의 일입니다.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막 경제가 쑥쑥 자라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인 1997년에는 그 무서운 외환위기, 우리가 흔히 IMF라고 부르는 그 위기가 닥쳐오기 직전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어찌 보면 풍요롭게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함이 깔려있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 1996년 5월, 우리 현대자동차가 큰 결단을 내립니다. 머나먼 인도, 그 낯선 땅에 회사를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도 인도 회사와 손을 잡지 않고 100% 우리 돈, 우리 사람으로만 회사를 세우는 단독 투자였습니다. 외국 자동차 회사가 인도에 단독으로 진출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모해 보이는 일이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인도에는 이미 일본의 스즈키라는 회사가 인도 회사 마루티와
손을 잡고 들어가서 이미 인도의 국민차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일본 회사가 십몇 년을 공들여 닦아놓은 그 시장에 우리 현대차가 맨손으로, 그것도 혼자서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만든 차를 그 큰 인도에서 누가 사겠느냐. 일본 차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일본 차의 텃밭에서 살아남겠느냐.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차의 도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도 남쪽에 있는 첸나이라는 도시, 그곳은 산업시설이 거의 없는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도로도 제대로 깔려 있지 않고 공장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던 그 허허벌판에 우리 현대차가 거대한 자동차 공장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현대차가 혼자 간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를 만들려면 수많은 부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대차는 무려 42개에 이르는 한국의 부품 회사들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한 가족이 다 같이 짐 싸서 인도로 이사를 간 셈입니다. 그러고 나서 1998년 드디어 첫 번째 차가 인도 땅에서 만들어집니다. 차의 이름은 상트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차의 이름이 왜 상트로인지 아십니까? 인도 사람들이 S 발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S 발음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우리 현대차에 치밀한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인도는 도로가 우리나라처럼 잘 깔려 있지 않습니다. 비포장 도로가 많고 길에는 소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오토바이도 다닙니다. 그래서 차가 길에서 닿지 않게 차의 바닥을 일부러 높였습니다. 또 인도 여성들은 사리라는 긴 천을 두른 전통 의상을 입습니다. 그 옷을 입고도 채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천장을 높게 만든 톨보이라는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머리에 두르는 터번이라는 모자를 쓴 채로도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현지화입니다. 그저 한국에서 만든 차를 가져다 파는 게 아니라 인도 사람들의 생활 하나하나, 옷차림 하나하나, 길거리 풍경 하나하나를 다 살펴서 인도 사람들에게 꼭 맞는 차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현대차는 또 한 가지 묘수를 둡니다. 인도에는 발리우드라고 하는 영화 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충무로 같은 곳입니다. 그 발리우드의 최고 슈퍼스타가 누구냐? 바로 샤룩칸이라는 배우였습니다. 인도 사람이라면 모두가 사랑하는 국민 배우였지요. 우리 현대차는 이 샤룩칸을 광고 모델로 모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송강호, 이병헌 같은 최고의 스타를 광고에 모신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샤룩칸이 광고에 나와서 현대차를 자랑스럽게 소개하자 인도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인도에 진출한 지 단 6개월 만에 현대자동차가 인도 자동차 시장 점유율 2등을 차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들어가자마자 2등이라니, 여러분, 이런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무서운 일본 차들도 못 해낸 일을 우리 대한민국 자동차가 해낸 것입니다. 1998년에 시작된 상트로의 인기는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출시 첫 해의 시장 점유율이 9%였는데 그 다음 해에는 단숨에 25%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마침내 일본의 마루티 젠이라는 차를 제치고 인도 소형차 시장에서 1등에 오릅니다. 한국 차가 인도 시장에서 일본 차를 이긴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 현대차의 인도 신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8년 첫 차를 만든 이후로 2021년에는 누적 생산량이 무려 1,000만 대를 돌파합니다. 인도에서 만든 현대차만 1,000만 대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게다가 어찌나 인도 사람들 마음에 쏙 드는지 인도에는 매년 인도 올해의 차라는 상이 있는데 우리 현대차와 기아차가 거의 매년 그 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2008년 i10을 시작으로 2014년 그랜드 i10, 2015년 엘리트 i20, 2016년 크레타, 2018년 베르나, 2020년 베뉴, 2023년 카렌스, 2024년 엑스터까지 거의 매년 우리 차가 인도 최고의 차로 뽑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저 차가 잘 팔린다는 정도가 아니라 인도 사람들이 우리 차를 인도 자기네들 차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인도 국민차로 우리 현대차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또 다른 자랑, 기아 자동차 이야기입니다. 기아는 현대차보다 한참 늦게 2019년에 인도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먼저 가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동생이 나중에 따라 들어간 셈입니다. 기아는 인도 안드라프라데시라는 곳에 있는 아난타푸르라는 지역에 거대한 공장을 세웠습니다. 한 해에 40만 대가 넘는 차를 만들 수 있는 큰 공장입니다. 기아도 인도에 들어가서 셀토스, 소넷, 카렌스 같은 인도 맞춤형 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기아가 인도 진출, 단 한 달 만에 만든 셀토스라는 차는 출시되자마자 인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폭발적으로 팔려나갔습니다. 형의 이름값에 동생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기아는 자기만의 매력으로 또 다른 신화를 써내려갔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 번 더 청취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회사들이 머나먼 인도 땅에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 정말 가슴이 뿌듯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 한 번만 까딱해 주십시오.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또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청취자 여러분께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후반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우리 현대차와 기아차의 인도 진출 역사였다면 지금부터는 더 놀라운 이야기, 바로 지금 이 순간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2026년입니다. 바로 이 올해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단 석 달 동안의 기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현대차가 인도에서 무려 16만 6,507 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8만 4,325대를 팔았습니다. 두 회사를 합치면 25만 900세대입니다. 분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25만 대를 돌파한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한 해에 자동차를 몇 대나 사는지 아십니까? 약 10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차와 기아가 인도에서 단 석 달 만에 그 4분의 1에 해당하는 25만 대를 판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또 작년만 해도 인도 시장에서 우리 현대차의 순위가 4위까지 밀려나 있었습니다. 인도호 회사들이 워낙 강력하게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1분기에 우리 현대차가 단숨에 2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1등 마루티 스즈키 다음 자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게다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현대차와 기아가 인도에서 판 차가 합쳐서 85만 2천 대였는데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팔리는 우리나라 차가 한 해에 100만 대라니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현대차의 크레타라는 차, 이 차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998년 상트로가 첫 번째 신화였다면 2015년에 나온 크레타는 두 번째 신화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인기 많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데요. 우리가 흔히 SUV라고 부르는 그 차입니다. 큰 바퀴의 차체가 높은, 가족이 다 같이 타기 좋은 그런 차 말입니다. 이 크레타가 1915년에 처음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인도에서 팔린 누적 판매 대수가 무려 140만 5천 대입니다. 140만 대가 어떤 숫자인가요? 인도의 도시 한 곳을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차입니다. 거리에 나가면 세 집 건너 한 집은 크레타를 가지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크레타 한 대 차종만으로 우리 현대차가 인도 중형 SUV 시장에서 10년 연속 1등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모델인 현대차 i20가 138만 5천 대, 기아 셀토스가 62만 4천 대, 기아 소넷이 52만 7천 대를 팔았습니다. 정말 줄줄이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경쟁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자동차들이 어마어마한 기세로 세계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아디라는 중국 회사는 전기차에서 미국의 테슬라마저 제치고 세계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중국 차들이 값싼 가격을 무기로 유럽, 동남아시아, 심지어 우리 한국에까지 들어와서 우리 현대차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아디라는 회사가 작년에 중국을 뺀 다른 나라들에서 판 전기차가 무려 62만 7천 대인데 같은 기간에 우리 현대차 그룹이 판 전기차는 60만 9천 대였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4위로 밀려나고 비아디가 3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추격이 무섭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도 그 거대한 인도 시장에는 중국 차들이 거의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인도와 중국은 국경에서 자주 충돌이 일어나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인도 정부가 중국 자동차의 진출을 강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차와 기아 입장에서는 무서운 중국 경쟁자가 들어오지 못하는 안전한 큰 텃밭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 안에서 일본의 토요타나 마츠다 같은 회사들과만 경쟁하면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일본 차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토요타가 인도의 네 번째 공장을 짓겠다고 하고 다른 일본 회사들도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으며 인도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인도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22조 루피, 우리 돈으로 무려 350조 원 규모로 커질 거라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놓고 세계의 자동차 회사들이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차와 기아가 당당히 2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도요타도, 미국의 GM과 포드도, 독일의 폭스바겐도 다 우리 뒷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또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차가 미국의 거대 자동차 회사 GM, 그러니까 제너럴 모터스의 인도 푸네 공장을
통째로 사버린 것입니다. 푸네라는 곳은 인도 서쪽의 산업 도시입니다. 우리 현대차가 그 공장을 인수해서 2028년까지 한 해에 25만 대를 만들 수 있는 거대한 공장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현대차가 인도에서 만들 수 있는 차의 양이 한 해에 110만 대가 됩니다. 거기에 기아의 공장 43만 대를 더하면 우리 현대차 그룹이 인도에서만 한 해에 150만 대의 차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차 그룹이 인도에서 한 해에 만드는 차가 150만 대라면 우리나라 인구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차가 매년 인도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렇게 인도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우리 현대차의 글로벌 위상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작년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현대차 그룹이 전 세계에서 판 차가 727만 대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일본의 도요타가 1132만 대를 팔아서 1등, 독일의 폭스바겐이 898만 대를 팔아서 2등, 그리고 우리 현대차 그룹이 727만 대로 3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차가 처음으로 글로벌 3위에 오른 게 202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년 연속으로 우리가 세계 3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1996년에 인도에 처음 들어갈 때만 해도 우리 현대차는 그저 한국의 자그마한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그런 회사가 30년 만에 세계 3위 자동차 회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판매량은 3위지만 영업이익, 그러니까 차를 팔아서 남긴 진짜 돈, 그 돈으로 따져보면 우리 현대차 그룹이 작년에 무려 2등에 올랐습니다. 작년에 우리 현대차 그룹이 남긴 영업이익이 20조 5,46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거대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은 15조 2천억 원 정도밖에 못 남겼습니다. 무려 5조 원 이상 우리가 더 많이 번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현대차가 이제 더 이상 그저 값싸고 무난한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작년에 미국이 자동차 수입에 무려 25%라는 무시무시한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차도 7조 2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관세로 물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현대차는 그 위기를 뚫고 영업이익에서 폭스바겐을 제친 것입니다. 정말 뚝심 있게 잘 버텨낸 것입니다. 특히 우리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고 또 휘발유와 전기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차들이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면서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한때 가성비, 그러니까 값에 비해 좋은 차라는 평가를 받던 우리 현대차가 이제는 진짜 명품 자동차 회사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런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화면 아래에 있는 빨간 좋아요 버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구독 버튼, 손가락으로 한 번씩만 톡톡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작은 손길로 표현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도 대륙을 누비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동차, 현대차와
기아차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1996년 우리 현대자동차는 외국 회사로는 처음으로 인도에 단독 투자를 결정하고 진출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진출한 것이 아니라 42개에 이르는 우리나라 부품 회사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대담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첫 번째 차 상트로를 인도 사람들의 생활에 꼭 맞게 만들어 출시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S 발음으로 시작하는 이름, 비포장도로에 맞는 높은 차체, 사리를 입은 여성도 편하게 탈 수 있는 톨보이 디자인. 이 모든 것이 우리 현대차의 치밀한 현지화 전략이었습니다. 발리우드 스타 샤룩칸을 광고 모델로 모셔 진출 단 6개월 만에 시장 점유율 2등으로 올라섰습니다. 둘째, 그 후 우리 현대차는 인도에서 멈추지 않고 성장했습니다. 2015년에 나온 크레타는 누적 판매 140만 5천 대로 인도의 국민 SUV가 되었습니다. 10년 연속 인도 중형 SUV 시장 1등을 지키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동생인 기아 자동차도 아난타푸르 공장을 세우며 인도에 진출해 셀토스, 소넷, 카렌스 같은 차로 인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셋째, 2026년 1분기, 즉 올해 첫 석 달 동안 우리 현대차와 기아가 인도에서 판 차는 무려 25만 900세대입니다. 분기 기준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두 회사를 합친 시장 점유율은 19.4%, 1등 마루티 스즈키 다음으로 당당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현대차는 미국 GM의 푸네 공장을 인수해 한 해 15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거대한 생산 기지를 인도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넷째, 인도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은 세계 시장에서의 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현대차 그룹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글로벌 자동차 판매 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1등 도요타, 2등 폭스바겐 다음으로 우리가 3등인 것입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영업이익에서 폭스바겐마저 제치고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무서운 관세 폭탄을 맞고도 중국 차의 거센 공세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자동차는 오히려 세계 무대에서 더 빛나고 있습니다. 다섯째, 무서운 중국 자동차들이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인도와 중국의 국경 갈등 덕분에 인도 시장에는 중국 차들이 거의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차와 기아에게 인도는 그야말로 황금 같은 시장이 되었습니다. 한때 사드 사태로 중국에서 우리 차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빈자리를 인도가 완벽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인도는 이제 우리 현대차 그룹의 제2의 안방,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청년 시절 보냈던 그 시절의 대한민국은 그저 가난한 작은 나라였습니다. 자동차라고는 외국 차를 사다 굴려야 했고 우리가 만든 차는 외국에서 잘 팔리지도 않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거대한 인도 대륙을 우리 대한민국 자동차가 누비고 있습니다. 14억 인도 사람들이 우리 차를 자기네 국민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잘 만든다는 일본도, 독일도, 미국도 우리 발 아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996년 그 황량한 첸나이 땅에 첫 삽을 떴던 우리 현대인들의 피와 땀, 그리고 한국에 남아 매일같이 더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해 밤을 새운 수많은 우리 기술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평생을 바치신
청취자 여러분 같은 우리 어르신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하는 정말 놀라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